혹시 쇼핑 검색 광고 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사실 요즘 마케터들이 주목하는 건 2025년 5월에 출시된 애드부스트라는 광고 상품입니다. 요즘은 메타나 구글 할 거 없이 AI가 광고의 영역에서도 큰 부분을 자리 잡고 있는데요. 네이버에서도 드디어 AI가 캠페인 전체를 통합하고 관리하는 풀 오토메이션 상품이 새롭게 출시되었는데요. 오늘은 이 차세대 광고 상품인 애드부스트에 대해서 총 정리해드리고 네이버 광고 담당자에게 직접 들어 마케터분들도 잘 모르시고 계시는 꿀팁을 대방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드부스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 기반의 광고 상품이고요. 최소의 오퍼 레이팅으로 최대한 많은 잠재 고객에게 도달시켜주는 쇼핑 자동화 캠페인을 말합니다. 애드부스트 상품은 통합광고주 센터에 들어가셔서 광고관리, 성과형 디스플레이 플랫폼에 들어가시면 캠페인을 생성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통합광고주 센터에 직접 들어가서 세팅하는 방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통합광고주 센터는 다들 알고 계시죠? 통합광고주 센터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로그인해서 광고 계정에 들어오시면 좌측에 성과형 디스플레이 플랫폼이라는 것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플랫폼에 진입을 하셨다면 광고관리 대시보드가 기본적으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스크롤을 해주시고 캠페인 목록에 우측에 보면 캠페인 만들기라는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캠페인 목적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은 웹사이트 전환과 애드부스트 쇼핑 두 가지입니다. 이 이유는 애드부스트 캠페인은 웹사이트 전환과 애드부스트 쇼핑 두 가지에서 다 세팅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애드부스트 쇼핑으로 캠페인 만드는 방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페인 이름에 자사명을 넣어주시고 캠페인을 생성한 일자를 넣어줍니다. 캠페인 설정의 대표 URL은 자사의 비즈 채널 URL이 자동으로 연동이 되고요. 만약에 이 비즈 채널이 뜨지 않는다면 비즈 채널 관리로 들어가셔서 비즈 채널 등록 먼저 해주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 URL 등록을 하셨으면 다음으로 브랜드는 자사의 브랜드가 자동으로 불러와지게 되고 다음으로 밑에 내려보시면 예산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예산은 1예산으로 잡으신 금액을 넣어주시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30만원으로 보여집니다. 캠페인 추가 설정을 눌러보시면 랜딩 URL의 개별 광고 성과 분석을 위해 파라미터를 추가할 수 있다라고 나와지는데요. 이러한 파라미터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절 일정 및 방식인데요. 계절 일정 및 방식에서는 시작 일시와 종료 일시를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시작 일시는 오늘 16일부터 종료 일시는 없음 해제해 주시고 10월 31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다음 버튼을 눌러서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에셋 그룹 만들기인데요.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설명한 다음에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넘어와서 애드부스트 캠페인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이러한 애드부스트 캠페인을 왜 써야 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파워링크나 쇼핑 검색 광고, GFA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러한 매체들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애드부스트가 그러한 단점을 보완해서 나왔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파워링크의 단점을 보자면 지속적으로 키워드를 발굴하고 입찰 관리를 해줘야 한다. 이러한 부분에서 운영하는 리소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게 됩니다. 또한 사람이 직접 최적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동화 효율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CPC 광고는 정보 탐색 단계 유저도 많이 클릭을 하기 때문에 구매 의도까지 바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전환율이 낮게 집계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브랜드가 전환이 중요해요 라고 한다면 파워링크는 조금 맞지 않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쇼핑 검색 광고 단점을 볼게요. 상품 단위의 경제가 심화되기 때문에 클릭 단가의 상승세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군의 개수가 많다면 일일이 소재 관리를 하기에 리소스가 너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개별 상품 피드에 대한 최적화를 직접 해줘야 하는데 우리 브랜드가 소규모이다 라고 하는 광고주분들에게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GFA 단점인데요. GFA는 배너 광고로 타겟팅 세분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타겟 오디언스나 입찰 또는 소재 조합 등을 마케터가 직접 설계해 주어야 하는데요. 제품별로 소재를 관리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들어가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팅이 다양한 데에 비해 어떤 조합이 효율을 냈는지 해석하는 것이 어렵지만 애드부스터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잘 나오는 조합 위주로 집중을 시켜주기 때문에 관리 포인트가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드부스트의 강점을 좀 더 심화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애드부스트를 왜 써야 되는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운영의 편의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AI 기반의 자동화로 쇼핑 연동 소재, AI 타겟팅, 자동 입찰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통합관리주 센터에 들어가서 비즈 채널을 연결하고 목표 예산만 세팅하면 바로 광고 시작이 가능하다는 간편한 점이 있죠. 그래서 애드부스트 쇼핑 캠페인 시작 프로세스는 아까 직접 세팅을 해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점은 상품 큐레이션입니다. AI 기반 자동 큐레이션으로 기존 주력 판매 상품 이외에도 구매 가능성이 높은 유저와 자동 매칭을 시켜주어서 다양한 상품의 노출 기회를 확대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따가 직접 에셋그룹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러한 에셋그룹을 만드는 단에서 아이템 세트 생성을 보시면 아이템 유형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쇼핑 상품을 클릭하고 필터 조건에 모든 아이템으로 걸어두시면 네이버 쇼핑 EP로 등록된 전체 상품이 자동으로 연동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인벤토리 확장입니다. 여러 지면의 통합 운영이 가능하여 검색 지면과 추천, 콘텐츠 지면에서 관여도 높은 유저의 동선에 따라 터치 포인트를 자동으로 확대시켜줍니다. 쉽게 말해서 아래의 예시처럼 다양한 지면에서 노출될 수가 있다는 것인데 광고 노출 지면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들을 가지고 있는 애드부스터를 안 쓸 이유가 없겠죠? 이제부터는 다시 돌아가서 직접 세팅을 해볼 건데요. 몇 가지 세팅하면서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팁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웹사이트 전환 캠페인으로 애드부스트 AI 소재 세팅하는 방법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웹사이트 전환 캠페인으로 설정하여서 애드부스트 캠페인 설정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웹사이트 전환 캠페인을 설정할 때 애드부스트 AI 소재 세팅이 가능한데요. 통합광고주 센터에 들어가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캠페인 만들기를 눌러주시고요. 캠페인 목적에서 웹사이트 전환을 클릭해줍니다. 웹사이트 전환에 들어가시면 똑같이 캠페인 이름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스킵을 하고 소재를 만드는 부분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재 타입에 들어가시면 맨 끝에 애드부스트 소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주세요. 애드부스트 소재를 클릭하였으면 광고 소재 이름을 설정해주시고 광고 대상과 랜딩 URL 그리고 프로필 이름 등 상세 정보들을 입력해줍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문구라든지 아니면 이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업로드한다든지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정보에 따라 AI가 자동으로 소재를 조합해주고 생성해주고 있습니다. 타사의 애드부스트 소재 생성 예시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처럼 AI 문구 추천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고 또 이미지 제작 없이 원본 이미지 업로드만 하면 여러 버전의 AI 소재를 제작해주는 기능입니다. 이러한 AI 소재를 활용하면 GFA의 기존의 단점이었던 소재를 만드는 데 리소스가 많이 들어간다라는 부분을 보완시켜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강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애드부스트의 에셋그룹 세팅하기 팁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러한 에셋그룹 같은 경우에서는 에셋그룹 시그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에셋그룹 시그널은 비교적 최근에 리뉴얼 되어졌는데요. 에셋그룹도 직접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캠페인 만들기 단에서 캠페인 설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을 눌러주시면 에셋그룹 만들기가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에셋그룹과 에셋그룹 시그널을 설정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에셋그룹 시그널 설정에서는 총 3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고객 파일이 있고 두 번째는 MAT 타겟 그리고 세 번째는 웹사이트 태그 연동이 있습니다. 먼저 고객 파일은 잠재 고객 관리에 들어가셔서 고객 파일을 등록하고 CSV 파일을 업로드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CSV 파일에 고객 리스트, CRM이라든지 휴대폰, 이메일 등의 파일을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에셋그룹 설정에서 에셋그룹 추가 설정을 누르셔야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클릭해보면 에셋그룹 시그널이라고 나오고요. 여기서 잠재 고객의 시그널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시면 방금 말씀드린 고객 파일이라든지 MAT 타겟, 웹사이트 타겟이 보여집니다. 지금은 사용 가능한 타겟 소스가 없다고 나와지는데요. 여기서 이 파일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시 나가서 도구에 보시면 잠재 고객 관리가 있습니다. 이 잠재 고객 관리를 눌러주시면 여기서 고객 파일을 등록할 수가 있는데요. 고객 파일 등록 버튼을 누르시고
고객 파일을 업로드한다면 고객 파일을 분석하고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아까 그 화면에서 자동으로 연동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고객 파일 같은 경우에서는 마찬가지로 MAT 타겟이나 웹사이트 태그 연동도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MAT 타겟은 앱 설치나 이벤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MAT 즉 앱스플라이어나 애드저스트를 연동시켜주면 됩니다. 웹사이트 태그 연동은 네이버 광고 관리자에서 사이트 태그를 들어가시고 전환 추적 태그, 장바구니 담기나 구매 완료 등과 같은 것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객 파일이 없으시다라고 하시면 호스트사가 카페24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 텐데요. 카페24에 들어가셔서 상점 관리에 들어가시면 엑셀 파일을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 설정에 보시면은 고객 관리에 들어가셔서 CSV 파일을 다운받고 가져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 개의 에셋 그룹을 관리하는 팁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이런 에셋 그룹을 설정할 때는 컨셉 단위로 쪼개주시면 됩니다. 하나의 그룹에 모든 소재와 타겟을 몰아넣지 말고 반드시 분리하여서 운영해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제품군별로, 세그먼트별로, 소재별로 그룹화를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에셋 그룹 만들기 위해서 에셋 그룹 이름을 설정하실 때에는 그 그룹의 컨셉에 맞게 그룹 이름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서는 테스트하고 있을 경우에 A, B라고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신규 고객 유입을 위해 그룹을 만든다면 이런 식으로 이름을 설정해 주시고 이건 한글로 하셔도 됩니다. 그룹 생성한 일자를 적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모든 아이템으로 보통은 설정해 놓는 편인데요. 일부 아이템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룹별로 분리를 한 경우에는 일부 아이템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상품 코드를 넣어 주시고요. 저장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에셋 그룹이 하나 설정이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신규 고객 유입뿐만 아니라 타겟별로 그룹을 분리해 준다면 또다시 테스트를 위해 A, B 그리고 카테고리의 경우 카테고리 이렇게 적어주시고 여성 타겟만 분리한다 라고 하시면 우먼 그리고 오늘 그룹 생성 일자를 이렇게 적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생성을 해주는 편이고요. 일부 아이템에서 상품 입력을 하실 때 여성 타겟의 제품별로만 구성을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에셋이 한 개 더 설정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제품군별로 그룹을 분리할 수가 있는데요. 또다시 테스트를 위해서 AB라고 적고 카테고리에는 액세서리를 적어주고 오늘 일자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또 다시 모든 아이템에서 일부 아이템 그리고 상품 입력을 하실 때 액세서리와 관련된 상품 번호를 등록을 해주시고 확인을 누르고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3개의 에셋이 설정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최소 2-3개 정도의 그룹은 설정을 해주시고 테스트를 시작하는 것이 좋은데요. AI가 자동으로 광고를 최적화해주기 때문에 단 1개 그룹만 생성한다 치면은 학습 속도가 더딜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3개의 그룹을 생성하고 테스트해볼 것을 추천드리고요. 테스트 후에는 어떤 그룹의 성과가 좋을지 비교해보고 성과가 더 좋은 그룹의 예산을 집중 운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팁은 랜딩 페이지별 그룹을 묶고 테스트해보는 것입니다. 위에서는 제품군별 그리고 타겟별 등으로 그룹을 나눠봤는데요. 같은 제품이라도 동일한 랜딩 페이지를 쓸 게 아니라 랜딩 페이지도 동일하게 테스트를 해보면 좋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제품이라도 카테고리 랜딩 페이지 또는 상세 페이지 등과 같이 랜딩 페이지별로 테스트를 해봐서 어떤 페이지에서 전환이 잘 나오고 있는지를 학습시켜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룹별 시그널을 연결해서 차별화시키는 건데요. 이 그룹별 시그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교적 최근에 리뉴얼된 부분이고 각 그룹의 컨셉에 따라 에셋 그룹 시그널도 다르게 설정해주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첫 번째로 생성하였던 이 그룹에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AI가 탐색해야 되기 때문에 시그널 같은 경우에서는 없이 설정을 하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 그룹에서는 여성 타겟을 나눠주는데 이러한 여성 카테고리 페이지 뷰나 여성 제품 구매 고객 CRM 데이터가 있다면 이러한 것들을 데이터 시그널로 설정해주는 것이 좋겠죠. 세 번째 그룹에서는 액세서리, 이 제품군별로 나눠봤는데 액세서리 상세 페이지 방문 데이터나 또는 액세서리 구매 고객 데이터를 데이터 시그널로 설정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각 그룹별로 시그널 연결을 차별화시켜준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에드부스트 같은 경우에는 2025년 5월에 출시됐다고 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리뉴얼이 되면서 좀 더 최적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경에 검색어 속성 변화가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몇 가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드부스트가 처음 출시됐을 때는 초기에 광고 그룹마다 일치 확장 여부를 직접 세팅해주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리뉴얼되어서 모든 키워드가 자동 확장 대상으로 변경이 되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설정에서 확장 여부를 나누지 않고도 보고에서만 검색어 매칭 유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마케터 입장에서는 세밀한 키워드 컨트롤보다는 랜딩 페이지 콘텐츠에 좀 더 집중이 필요해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드부스트가 이제는 자동으로 확장하는 검색어보다는 랜딩 URL의 연관도를 더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카테고리, 제품, 브랜드 관련 키워드를 랜딩에 녹여두는 작업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시그널 활용 범위 확대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웹사이트 태그 이벤트, CRM, MAT 데이터까지 시그널 소스를 불러와서 확장하는 방법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여기서 팁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 유입용 그룹이다 하면은 시그널 없이 신규 탐색으로 하고 카테고리 제품군별 그룹은 관련 웹사이트 이벤트 기반 시그널을 붙여서 AI 학습을 빠르게 가이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RM 고객 파일은 리텐션용 그룹에 붙여서 재구매 유도 쪽으로 효율을 극대화시켜주는 전략도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집행하고 있는 패션업체 M사의 경우에는 원래산 1,000만 원으로 GFA 카탈로그 캠페인을 집행하여 로아스 280%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드부스트가 출시된 이후에 예산의 20%를 에드부스트로 테스트할 것을 제안드렸습니다. GFA는 800만 원, 에드부스트에는 200만 원의 예산을 배분하였고요. 그 결과 GFA는 로아스 275%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에드부스트 캠페인은 로아스 350%를 달성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로아스 13%를 상승시켰습니다. 또 기존 대비 CPA를 4% 절감하여 성과를 개선하였습니다. 저는 기존의 광고가 이미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손 놓고 유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어떤 광고 상품이 나왔는지 또 해당 상품이 우리 업체에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를 꾸준히 스터디하고 안정적으로 적용해보는 마케터입니다. 만약 동일한 광고 예산을 사용했을 때 더 좋은 성과가 난다면 안 쓸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미 GFA 광고를 하고 계시다고 하시면 오늘 저의 영상을 보고 에드부스터 캠페인을 설정해서 예산을 한 20% 정도 배분해서 테스트해 볼 것을 제안드립니다. 항상 좋은 성과에 그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 김주현 마케터에게 궁금하신 사항이나 광고 협업 문의 편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